혹시 무언가를 이거 정말 확실히 안다. 이렇게 확신했던 순간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오태민 작가가 한 11년 전에 비트코인 가능성을 딱 보고 이거다 했던 것처럼요. 근데 그 알미 진짜일까? 혹시 의심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오태민 작가의 강연, 인식론, 철학의 출발점 이걸 좀 깊게 파볼 건데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안다는 걸 대체 어떻게 할 수 있지? 네, 맞습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정말 모든 철학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강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또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강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철학이 가끔은 와인 맛이나 음악의 즐거움 같은 걸 좀 방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 좀 그렇죠. 너무 파고들면. 근데 바로 그런 풀리지 않는 질문 때문에 또 철학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 르네아 브리트 그림 있잖아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아, 네네. 유명하죠. 강연에서도 이 그림을 딱 예로 드는데 우리가 보는 건 진짜 그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의 어떤 모델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세상을 결국은 좀 주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주관적으로. 북극성 예를 들어보면 이게 더 와닿는데요. 강연에서도 나왔지만 북극성이요? 네, 우리가 지금 보는 그 북극성 빛, 그거 사실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전 빛이거든요. 와, 진짜요? 수백 년 전 빛이요? 맞아. 그걸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각이나 뇌를 거쳐서 해석된 현상만 경험하는 거죠. 아하, 현상. 그러면 약간 플라톤의 동굴 비유랑 좀 비슷한 건가요?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는? 정확합니다. 딱 그거죠. 어쩌면 우리는 평생 진짜가 아닌 그림자만 보고 사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 이야,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데카르트가 왜 모든 걸 의심했는지 알 것 같고. 네, 그렇죠. 그 회의론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현대에는 이게 다 시뮬레이션 아니냐, 뭐 매트릭스 같은 거 아니냐는 가설까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그냥 SF 영화 얘기가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진지하게 다룬다는 게 참 신기해요.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이게 진짜 현실인지 아니면 엄청 잘 만든 가상현실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없을 수도 있다. 색깔이나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강연 내용처럼 빨간 사과를 볼 때 빨강은 사과 자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특정 파장의 빛을 우리 뇌가 이건 빨강이구나 하고 해석한 결과라는 거죠. 허, 음악도 그렇죠. 공기 진동의 주파수가 변하는 것뿐인데 우리 뇌가 그걸 듣고 막 감동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지과학에서도 이런 걸 뒷받침하고요.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진짜 우리가 아는 세상이 다 환상인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근데 또 이상한 건 그럼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진화론적 인식론이라는 반론이 등장하는 거죠. 진화론적 인식론이요? 네. 만약 우리의 인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그냥 완전 엉터리, 허상이었다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진작 멸종했겠죠. 아, 하긴 그렇겠네요. 독 있는 버섯을 보고 맛있겠다 하고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색깔을 구분하고 소리를 듣는 능력 같은 건 분명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객관적인 실제랑 뭐 100% 똑같다. 이건 아닐지라도 적어도 생존에 필요한 정보는 얼추 얻을 수 있게끔 현실과 어느 정도는 좀 함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좀 낙관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하, 함수 관계. 그 강연에 나왔던 흑맥주 실험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군요. 네, 맞아요. 그 실험 재밌죠? 흑맥주인데 콜라인 줄 알고 마시면 아주 잠깐이지만 아무 맛도 안 느껴진다는 거. 네, 그게 바로 우리 뇌가 계속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콜라 맛이겠지? 하고 예측 트라이 했다가 실제 맛, 흑맥주 맛이랑 다르면 아니네? 하고 에러를 감지하고 다시 정보를 수정하는 거죠. 트라이 앤 에러군요. 그렇죠. 인식이 단순히 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혀 같은 감각기관, 우리의 몸 전체랑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그렇군요. 단순히 보는 거, 듣는 것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관여한다. 네. 그래서 결국 인식론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세상의 진짜 모습, 본질,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라는 약간 회의주의적인 시각이 있고요. 네, 회의주의. 다른 하나는 이제 오태민 작가님도 좀 이쪽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진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래도 현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모사하면서 살아남아왔다. 이런 좀 낙관적인 시각이죠. 아, 네. 강연에서 비유했듯이 뭐랄까?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손으로 막 더듬더듬 하면서 아, 여기 침대가 있네. 여기 책상이 있네. 이렇게 조금씩 방의 구조를 알아가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 더듬어가는 느낌. 와닿네요. 오늘 오태민 작가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주관적이고 또 불확실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네. 동시에 또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 현실과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런 진화적인 측면도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강연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세상은 어둡고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철학이라는 어떤 밧줄을 잡고 진짜를 향해서 조금씩 더듬어 나아가는 뭐다. 아, 밧줄을 잡고 더듬어 나아간다. 네. 그러니까 인식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은 하되 그래도 계속해서 실제에 좀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노력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질문이시죠? 우리의 감각이나 인식이 진리를 포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생존에 유리하도록 진화했다면요. 그렇다면 혹시 생존에는 별로 안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감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현실의 어떤 중요한 모습들?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 네. 과연 뭘까?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